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판에 한번 쓰면서 그 카페에 질문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들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제 이건 어젠가 오늘 그래서 제가 봤는데 지금 고점이라서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면 일단 그 카페의 기본 배경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분들이 그 예수금이 적어서 그러신진 모르겠지만 단타나 그리고 그 스윙을 많이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설사 제가 바닥줄을 드려도 그 금방 탈출이 아니라 익절을 하고 나오신다든지 혹은 바닥줄을 들여버리면 이 기간을 잘 못 견디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바닥줄 잡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바닥줄을 들여도 이 기간 설정을 못 하셔가지고 수익률이 적고, 그리고 이 기간 자체를 못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카페에 계신 분들의 좀 최적화 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조언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시장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그 뭐지 시장에도 대충 적어드리긴 했지만 지금 시장 흐름이 괜찮거든요. 거시경제로 보는 상황도 괜찮고, 그리고 그건 어제 바로 적어드렸죠. 제가 반도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적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상황 전체 상황도 괜찮고 그 시장 자체도 건강하거든요. 시장은 지금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그냥 수급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급,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선물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수급 같은 경우는 그 국내 시장의 수급의 중심은 외국인이거든요. 이 외국인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장이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근데 이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선물 포지션을 좀 더 지수 상단에 잡아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지수가 깨지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증시가 조금 더 가겠구나 하는 쪽으로 몸을 기울여 놓은 상태고, 이거는 지금 벌써 3월부터 이미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3월 이때 한 달 동안 뭔가 지수를 미는 신용은 하는데 밀 것 같지는 않다. 그냥 계속 그 견조하게 갈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전해드리면서 4월 어닝까지만 끌고 가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요 사이 그 구간 동안에 조정 없이 결국은 4월까지 지금 들어왔고, 4월을 맞이하면서 어제도 적어드렸지만 그 확진자 추이, 그 팬데믹 확진자 추이가 계속 증가하면서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을 딱 보여줬고, 그걸 시발점을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실적 개선, 그 실적 호전 산업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랠리가 지금 돌고 있다. 이렇게 잡아드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건강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적어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 전략을 짜시면 돼요. 오후 장 후반에 정리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에 새로 신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오전장에 장 초반에 하시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은 그런 상황에 와 있다. 그래서 지금 지수 대비해서 보면요. 지금 제가 굳이 말 따진다 그러면 한 8분 응선 정도는 온 것 같거든요. 자, 8분 응선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 4월부터 이렇게 오고 있죠. 양시장이. 자, 양시장이 지금 8월, 그 3월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코스닥, 코스피 둘 다, 그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바닥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수가 이렇게 상단으로 가고 있고, 특히나 제가 주로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는 실적 호전주들은요,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사실상에 제가 이상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 가격대를 잡기가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바닥을 들여봤자 어차피 3% 5% 먹고 나오실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제가 판단하기로 한 8분 응선이라 하면, 지난번에도 이것도 마찬가지 적어드렸지만 그래도 앞으로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은 더 남아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래서 자꾸 요 지점에서라도 그냥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단타 치실 거기 때문에 그냥 요만큼이라도 먹고 나오세요 하는 개념으로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다 더한다면 제가 여기에다 안전장치는 걸어놨죠. 분할하시라고. 그죠?
그래서 한 3차례, 4차례 정도 걸쳐서 분할하시면 된다라고 적어 드렸는데요. 보통 제가 추천을 드릴 때, 제 기준점에서는 한 중간 정도? 그러니까 그냥 뭐, 적정 주가 수준을 잡아 드리는 거거든요.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그냥 매수하셔도 됩니다라는 게 결국은 제가 냈던 적정 주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지점에서 드렸는데 적정 주가 수준은 하단에 있잖아요. 그래서 분할로 세네 번 나누면 여기까지는 끌고 갈 수 있겠죠, 그죠? 밀리면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하면서 평단을 요 정도 수준까지는 맞출 수 있겠구나 하고서 그거를 이제 적어 드리고 있는데요. 요 정도 적정 주가 수준에 잡아 놓으면은 제가 보통 드리는 산업들은 다 실적 호전 산업들이기 때문에 길어봤자 연말까지 그냥 장기간으로 끌고 간다 그러면 언젠가는 요 지점 이상으로는 지수를 올려놓을 수 있겠다라는 그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그리고 3차 연말까지 해서 좀 더 안전 장치를 나름 이제 세워두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배경 설명은 이렇게 한번 해드릴게요.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드리는 종목들 보면요, 어차피 길게 보면 뭐 작년 그 카페 활동할 때부터 이미 다 지금 상승 여력이 많으면 300%까지도 올라간 종목들도 많죠. 이미 그 시점부터 다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이고요. 그 비슷한 종목을 가지고 계속 똑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고점이다 저점이다 그런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그죠? 어차피 오래된 기업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적게 보면은 범위를 좀 더 좁혀서 보면 제가 1월부터 그 산업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이때는 조금 이른 타이밍이긴 했거든요. 건설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반도체도 그렇고 또 뭐 유통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미 1월에 제가 산업 설명 글을 다 적어 드렸었어요. 그 종목들도 다 한 번에 드리고 제가 이거 추천주 하나하나 쓰는 게 좀 귀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게시판 도배되는 것도 눈치 보이기 때문에 한 번에 드리거든요. 그냥 이렇게. 근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추천주다 이렇게 딱 나가지 않으면 종목이 나가지 않으면 잘 구매를 못 하시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러신지. 이거는 그냥 제가 한 번에 50개 추천주를 드린 개념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한 3월이 왔는데 뭐지? 그 건설주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아직도 안 들고 계신 분들이 막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라도 늦었지만 그냥 공유를 해서 같이 태워서 가고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월부터 이미 다 그 분할 매수 해가지고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3월인가 그때 제가 그 3월 매매 정리하면서 지금 현재 제 수익률이 이 정도까지 나왔습니다라고 보여드렸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적으면 30%에서 많으면 50% 정도 수익을 봤어요. 제가 2월에 3월 딱 한 달 동안. 그 시점에서 한 번 더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계좌 계속 같이 공유 드리고 있죠. 추천 드리면서 이때 한번 싹 잘라서 다 정리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죠? 파란불 다 띄우면서 지금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라고 그때 그 시점부터 다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점부터도 저는 상승 여력이 한 20% 정도 남아있겠다. 그 지수 흐름도 시장도 괜찮다라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부터 저랑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개념은. 그래서 이제 향후에 중요한 거는요. 지금 계속 보고는 있지만 이게 지금 슈티지 열리가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에서는 한 8분 응선까지는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은 올 겁니다. 근데 그 조정 때 조정이 한번 세게 올 것 같은데 그 조정 때 과연 얼마만큼의 현금을 확보해 놓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바닥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준비물을 다 챙겨 놓을 수 있는지가 제가 봤을 때는요, 2021년도 수익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 뭐라 그래야 되지? 결정적 타이밍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부디 그 시점에 너무 예수금 확보를 못 하셔가지고 헤매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점은 제가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요. 일단 현재까지는 지수 상단에 한 8분 응선까지는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리고 뭐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건설도 유통도 전부 다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종목별로 또 그 기업 분석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죠?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적당히 끊고 갈게요. 그러면 이제 요 설명은 다 되셨죠? 더 이상 뭐 추가적인
궁금증은 없으시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소량 사면 자꾸 날아갑니다. 요 말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제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초보분들이 지금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거든요. 수익률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그 단순한 개념 있잖아요. 내가 종목을 사가지고 이거 이 산 지점보다 제발 오르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있죠. 요 시점에 딱 타점 다 잡아서 그 예수금 다 털어넣고 요 지점에서 오르면 난 기분 좋고 내리면 힘들고 요 개념 있죠. 기본 하시던 거. 요거를 탈피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 뭐 10%든 20%든 수익이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보다요. 요거에 익숙해지시는 게 요거에서 벗어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처음에 소량 진입한 다음에 오르면 커피값 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면 되고 하단으로 주면 조금씩 수량을 못 샀던 수량을 채워 넣으면 되죠. 근데 이거 왜 안 되죠? 떨어지면 무섭고 그죠? 그러니까 못 사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야 되는데 못 사시고 그 다음에 오르면 비싸서 못 사시고 양쪽 다 못 사시니까 계속해서 지금 헤매고 계신 거잖아요. 그 사이 지점에서. 물론 이해는 됩니다. 떨어지면 무서운 건 당연한 거고 올라가면 비싸서 망설여지는 것도 당연해요.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건 결국에는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잖아요. 그죠? 이 분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어떤 방향성이든 잡아가실 수 있는 건데 당연히 지금 매매 자체를 그 쉽게 못 하시는데 기업 분석이 제대로 돼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 맞아요. 그래서 자책하거나 난 왜 이렇게 반대로만 하지? 라고 그 생각 전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그 경험을 쌓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자세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건데 수익까지 같이 가져가시려고 하면 그거는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괜찮아요. 수익도 괜찮고 소량 진입해서 날아가도 괜찮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날아가기만 바라셨던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럼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나마 이제 그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10,000원에 이 종목이 10,000원이 괜찮습니다 해서 만약에 소량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1차 소량하는 건 굉장히 잘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소량 진입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날아갔다 이 종목이 그러면요. 미련 갖지 마시고 그냥 차익 실현하세요. 차익 실현하시고 이 종목이 다시 날아갔다가 언젠가 돌아오거든요. 부메랑처럼. 그럼 이 지점에 돌아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든 그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제가 한 대여섯 개씩 같이 드렸잖아요. 추천주를. 그 종목 가운데서 분명히 날아가지 않은 종목이 하나라도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 종목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그 종목을 1차 다시 진입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종목에 왜 막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 종목이 엄청 좋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 유별나게 좋은 종목이 어디 있겠어요? 다 고만고만하지. 특히나 지금 지수 상단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막 크게 매력도가 엄청 높거나 그런 건 잘 없어요. 예전에 만약에 뭐 조정이다 이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바닥인 종목을 찾아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부담 없이 하세요. 마음 편하게 하시고 너무 그렇게 강박관념 안 가지셔도 괜찮다는 거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3번 불타도 되느냐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차피 나는 좋게 보는 기업인데 지금 내 평단보다는 올라가 있어요. 이거 더 사도 되나요? 요거는요. 이것도 평단에 집착하면서 생긴 그 현상인데요. 그 기업을 보셔야죠. 기업. 내 계좌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만 보시면 되죠. 그 기업이 만약에 적정 주가 수준이 한 10,000원이다. 근데 내 평단은 8,000원이다. 그냥 내 평단이 잘한 거죠. 이거는 이 기업이 적정 주가가 한 10,000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10,000원 언저리에서는 그냥 담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만약에 평단 높아지는 게 좀 부담이다 하시면요. 계좌를 이원화 시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좌를 한 두 개로 나누셔가지고 요 그 8,000원 평단 뭐 아까우시면은 요거는 그냥 장기 투자로 넘겨두시고 새롭게 다시 들어가시면 되죠.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평단 자체를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불도 많이 타기도 하거든요. 근데 불 타는 거 이제 초보분들한테 추천을 잘 안 드리는 이유는요. 이 기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안 되시잖아요. 잘.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판단은 이건 기본이고요. 더 근본적으로 나아간다면 두 번째 산업 방향성 보셔야 되고 세 번째 그 거시경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수도 보셔야 돼요. 시장 상황이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에 대한 판가름도 하셔야 되고 산업이 그 얼마만큼 더 갈 수 있느냐, 단기 산업 모멘텀이 얼마만큼 여력이 남아 있느냐도 보셔야 되고요.
거시경제 상황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제가 이거 게임처럼 저는 하거든요. 이게 세 가지가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시경제 제일 크고 제일 큰 범위고 그 안에 산업이 움직이고 그 안에 기업들이 따라다니고 그리고 더 작은 범위로 본다면 지수가 있겠죠. 그죠? 요 네 가지를 제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본다니까요. 그 종목은 계좌에 찍힌 종목은요. 그냥 허수아비일 뿐이에요. 그냥 내 계좌를 움직이는 그 게임으로 치면 그냥 말 같은 느낌이고요. 그 게임 말 있잖아요. 움직이는 거. 그냥 그거 같은 느낌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그 주관하는 것은 이런 다른 뒷 배경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금 이 게임의 말에 좀 더 무게를 실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이 요 틀 안에서 보시면서 막 뭐 200원 더 비싸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실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위험하니까 불타는 건 권유를 드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변수 요만큼의 변수도 지금 피해가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지금은 안 이르셔야 돼요. 일단 손절 안 내는 거, 손실 안 내고 가져가는 거, 안정적으로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손절 안 내면서 변수를 하나씩 삭제하면서 가는 그 기본 자세 있죠. 그거 지금 배우고 계신 거기 때문에 요런 이제 요 불타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수익률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세기 때문에 요런 좀 더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한 조언은 제가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불타는 방법 요령도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굳이 하기보다는요. 이미 뭐 다른 종목 제가 한 개 드리는 게 아니라 엄청 여러 개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에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다른 종목에도 빠르게 눈을 돌려서 좀 더 유연하게 그렇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세한 거는 좀 더 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신 있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뭐야 평단 연연 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적정주가 수준 미치라면요. 그리고 만약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 그러면요. 내가 불을 타서 평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차트가 있으면은 처음엔 이 지점에 샀는데 이게 계속 갈 것 같으니까 이 지점까지 올라가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올라간 요만큼 내가 기간 설정을 더 길게 잡으셔야죠. 내가 올라가는데 이 그 종목이 내가 올라간 요만큼의 상승을 더 단기간에 줄 것이다라는 또 이건 희망이잖아요. 그죠? 희망 가지시면 안 되죠. 그죠? 더 내려갈 수도 요만큼의 지점에서 다시 올라탔는데 다시 도로 요 지점까지 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거를 훨씬 더 긴 기간 설정으로 한 달 봤다면 두 달, 세 달 볼 수 있을 만한 자신은 그 뭐죠 마음가짐은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죠? 저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항상 보수적으로 항상 최악의 상황으로 반대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상승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 이거 하방으로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본 개념을 갖고 합니다. 저는 각오를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4번은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 5번 스윙의 매도 타이밍 잡으시는 거는요. 제가 목표가를 드리잖아요. 목표가 아무런 의미 없어요. 목표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못 맞춰요. 그래서 다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만약에 종목이 제가 적정 주가가 10,000원 정도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자신 이런 거는 확신할 수 있죠. 왜? 기업이 내고 있는 실적이 지표로 드러나 있잖아요. 과거 실적이. 그죠? 요거는 결국 예상치잖아요. 예상치라는 거는 어떤 개런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과거의 지표를 가지고 유추는 할 수 있죠. 그럼 과거 지표를 통해서 현재 이 기업의 주가, 적정 주가 수준은 한 요 정도 되겠구나 하는 정도는 충분히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시장 상황 있죠. 아까 네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렸던 이 시장 상황에 의해서 이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게 더 내려갈 수는 있겠죠. 지수를 하단으로 밀어버리면서 같이 밀려갈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자르겠죠. 그죠? 그러면은 목표가 설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시장 상황이 받쳐주는 가운데서 이 기업의 실적도 다음 실적도 가시화가 돼야만 이게 더 상단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기존 기업 가치보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목표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목표 지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이 시장 상황들이 변화무쌍하게 움직일 것이며 그 상황들을 어떻게 견뎌내면서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저점에 더 잡아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상단을 보고 가시는 게 아니라, 10,000원의 상단을 보고 가시는 게 아니라 10,000원의 하단을 보고 가시는 거예요. 목표가가 아니라 바닥 주가를 보고 가신다는 거예요. 바닥 주가가 과연 얼마일까? 이 기업은 나한테 얼마만큼의 시장 상황에 맞춰서, 혹은 이 기업 기업 자체가 가진 어떤 이 작은 이슈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나한테 저가 바닥 주가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줄까? 목표 지점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만큼 더 많은 수량을 내가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이지, 이 기업이 얼마만큼 더 올라갈까, 목표는 어디 지점까지 갈까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방어하시는 거예요. 이 위를 보고 가시는 게 아니라, 굳이 몸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요, 하늘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바닥을 보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을 계속 방어해내면서 방어하는 거예요. 결국 어느 지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로 방어, 또 그거보다 좀 더 내려갔을 때 더 추가 매수로 방어, 계속 이 주가를 하단에서 방어하면서 가는 거라고요. 위로 올라가 점프 뛸 생각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시간을 버텨내면서 이 기업이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사업 성과를 내는 그 지점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바닥을 잡으면서 계속 방어 하다 보면요, 어느 시점에 딱 돌아봤을 때 이 기업이 더 성장을 했을 거잖아요.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아니면 어떤 모멘텀이 작용을 했든, 그죠? 그 타이밍에 계속 방어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수량이 늘어나잖아요. 보유 수량이,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 딱 돌아봤을 때 내 그 평단보다 높아져 있으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미 내가 수익 구간이 되면 어떻게 움직이라 그랬죠? 슈퍼 갑이 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요 쭈구리로 살으셨잖아요. 방어하면서. 그죠? 그러다가 이제 내 평단보다 높아졌단 말이에요. 이 기업 주가가. 그럼 이제 어깨가 으쓱해져야 되겠죠? 그럼 완전히 요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이 방어를 했으면 마찬가지로 반대 형태로 요리를 하셔야죠. 이제 하단에서는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방어하면서 가셨으면, 상단에서는 그에 맞는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셔야죠. 어떻게 해야 되죠? 지수 상단으로 가면 적정 수량 내려놨다가, 만약에 평단이 8,000원인데 지금 10,000원이다. 그러면 2,000원 지금 수익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적정 수량 만약 100주 있으면 한 30주 던져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하단으로 가면 다시 줄지 안 줄지는 그 판단은 내가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아니야, 난 그냥 100주 맞춰서 가야 되겠어, 이거 더 갈 것 같아. 그러면 이 지점에서 다시 그 버렸던 30주를 채워두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정도면 됐어 하시면 그냥 이 기업가는 80주만 가지고 70주겠죠. 70주만 가지고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고, 다시 올라가면 그래도 흐름이 괜찮은데, 그러면 그냥 두시면 되는 거고, 요번에도 좀 떨궈야 되겠어 하면은 여기서 또 한 20주 던지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50주 남겠죠. 그러면 50주만 가지고 또 진행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내가 하는 거예요. 모든 판단과 그 기준은 내가 세우고, 그 판단을 실행하는, 오더를 하는 것도 내 자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은 언제? 쭈구리로 이렇게 방어하면서 살면서 평단도 낮추고 수량도 맞추시다가 내 평단보다 딱 높아지는 그 기업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그 시점부터, 내 평단보다 높아진 이 시점부터는 그렇게 요리를 하면서 가시는 겁니다.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그 말이 가장 많았던 한세 실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세 실업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월 달인가? 그때 아마 처음으로 드렸던 종목일 거예요. 그 산업 무슨 분석 그 글 있잖아요. 각 산업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기업 그 분류인가? 그런, 아무튼 그 비슷한 맥락의 글을 많이 써서 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 의류주 가운데서 이거는 그 탑픽으로 봅니다라고 딱 집어서 적어 드렸던 종목인데, 보세요 한번. 훨씬 더, 지금으로부터 2달 전에 적었던 글에서는 아무도 안 사셨잖아요. 관심을 아무도 안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똑같이 추천주 개념으로 드렸던 건데, 그죠? 그랬는데 만약 그 시점부터 사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저가였거든요. 그러면은 수익률이 지금까지 들고 오셨다면 훨씬 더 극대화되실 수 있었겠지만, 그때 안 잡으셨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야 이제 완전히 실적이 가시화되기 직전, 코어 앞에 다가왔을 때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상승분 10%라도 드세요 하고서 조바심에 드렸던 건데, 굉장히 운이 좋게 이틀 3일 만에 상승을 줬죠. 그죠? 운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그 쭈구리 생활을 별로 안 하시고 바로 슈퍼갑이 되셨잖아요. 지금 한 10% 넘게 올랐죠. 오늘 12%인가 상승을 줬는데요. 자, 그런 분들, 아직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갑질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매수를 그렇게 힘들게 해서 이제 결실을 보시는 건데 왜 매도 가지고도 힘들어 하세요? 그거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죠? 매도 타이밍 왔으면 이제부터는 가지고 노셔야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최근에 들어가셨을 건데 그러다 보면은 평단이 한 요 정도 되셨겠죠. 그 오늘 기준으로 12% 상승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만약 안 파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100주 있잖아요. 내일 장 시작할 때 보시고 한 털어놓으세요. 일단 털어놓으셔야 모든 게 시작이 되거든요. 뭐 10주든 20주든 30주든 일단 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더 간다. 그러면은 나머지 70주 남은 그 잔량에 대한 상승분이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만약에 이 지점에서 떨어뜨렸다, 만약에 4~5% 떨어뜨렸다, 그러면은 그때 판단을 다시 하시는 거죠. 아 이거는 난 됐어, 그럼 이 지점까지만 난 먹고 빠지겠어 하면은 이때 전량 매도 하시면 되고요. 아 이 기업은 더 갈 것 같은데 뭔가 목표 주가는 좀 더 남은, 상승률이 좀 더 남은 것 같은데 하시면요, 그 버렸던 만큼을 다시 찾아오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뭐야 12%에서 팔고 떨어진 4% 떨어진 구간에서 사시면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단타 치는 게 이게 등산 매매잖아요. 그죠? 그거를 배우셨는데 왜 적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매도가 고민이 들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기본 그냥 개념으로 꼭 잡고 계세요. 이거를. 이게 정말 기본입니다. 기본. 오늘 아침 시작할 때, 장 시작할 때 뭐 한 7% 갭 뛰어서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파셨어도 괜찮아요. 근데 다 파시면 안 되는 거죠. 왜 다 팔아요? 제가 수량을 나눠서 팔라고 계속 조언드리잖아요. 그죠? 이게 힘드시면요, 나눠 판다는 개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은 연습하는 거 제가 작년에 카페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만 10주 난 수량이 너무 적어서 분할도 안 돼요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니에요. 그 수량이나 금액 차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자세 교정이잖아요. 그죠? 한 주씩 하시면 되죠. 그냥 7%대 잘 오른다, 한 주 팔아야지. 앞자리 8%까지 올라갔네. 그러면은 나 한 주 더 팔게. 9네. 한 주 더. 두 자리 돼버렸네 수익률. 그럼 한 주 더 팔게. 11 한 주 더. 12 한 주 더.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돼요. 근데 한세실업이 계속 이렇게 간 건 아니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그 가운데서 또 변동성을 만들어 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걸 또 잡아먹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떨어졌을 때 한 10% 갔다가 다시 7%로 떨어졌을 때 3% 차익이 생겼잖아요. 이때 다시 사셨어도 되는 거예요. 아쉬우신 분들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어차피 그 수익 구간이 크게 들어간 이상 더 이상 손실이 아니잖아요. 어떤 내 행위를 했을 때. 그래서 그 한번 수익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 갑의 입장이 됐을 때 그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연습도 이제는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매수는 이제 곧잘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매도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매도의 기본은 분할로 시작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도가 더 힘들죠. 매도는 평단을 맞추면서 가는 거고, 매도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 수익 구간에서 갑질을 하는 건데 뭐 어려울 게 있나요? 없죠. 그냥 욕심이 어려운 거죠. 결국 그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초보분들은 중간치만 하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한세실업이 12%라고 하면요, 한 6%대 평균 그 6%대 평균 그 매도를 내셨어도 잘 하신 거예요.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요거 하나만 빠르게 정리하고 갈게요. 너무 길어져서. 자, 예수금이 적으신 분들 어떻게 운영하시느냐. 자, 예수금은요, 누구한테나 적어요. 100만원 있는 사람도 적고 1000만원 있는 사람도 적고 1억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본인 기준에서는 다 적어요. 이거보다 많았으면 이거보다 많았으면 이거보다 많았으면 하시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서 예수금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령, 그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수금 적을 때 하던 방식대로 한번 해드릴게요. 자, 만약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 종목을 드릴 때는요, 이것도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그냥 물리로 단다는 개념을 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그죠? 물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량으로 해서 만약에 상승을 주면은 그냥 안녕. 근데 안녕 하고 나서 다른 종목 후보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종목을 다시 들어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장이 좋기 때문에 저는 10개에서 20개 정도 종목을 운영하거든요. 장이 좋을 때는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예수금도 100%로 쓰고 있어요. 예수금 안 남기고 있거든요. 자, 예수금 100%의 종목도 이렇게 확 뿌려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서 첫 번째 진입을 하는 시점에는 거의 무조건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모든 종목들이 다 파란색 마이너스라고 치죠. 그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다만 제가 하는 거는 산업을 겹치지도 않아요. 산업을 다 겹쳐버리면 똑같이 상승하고 똑같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는 행위거든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준비가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장부터 이제 결과물을 받기 시작할 건데요. 만약에 여기서 뭐 요거는 플러스가 전환이 됐고 플러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보합 이거 두 개 같은 경우는 그냥 보합 유지 그리고 나머지 마이너스라고 치죠. 자 이제 내 예수금은 더 이상 없어요. 예수금 더 이상 없는데 자꾸만 이 작가가 새로운 종목을 던지네. 근데 저게 너무 매력적이야. 근데 난 예수금이 없네. 어떻게 하죠? 예수금이 없는 걸 어디서 끌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안에서 내가 예수금을 만들어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매도 기준은 어떻게 잡으시냐면 예수금 확보 기준은 어떻게 잡으시냐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종목보다 이게 매력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종목이 상대적으로 더.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거를 잠시 파는 거죠. 그냥 수익 구간이잖아요. 그죠? 이거 잠시 내려놓고 그 금액만큼 요거를 다시 드리면 되죠. 새로 마이너스로 들여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종목 지금 1차 매수 끝났으니까 2차 3차까지 난 들고 가야 되라는 강박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체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 종목들한테 그 금액에 맞춰서 내가 끌려다니냐고요. 자꾸 내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너무 깊게 보지 마세요. 가볍게 생각하세요. 그냥 봐서 얘가 새로 하나 던졌는데 저게 더 매력적이야. 왜 매력적이냐? 그 기존 적정 주가 가치보다 더 떨어져 있다. 만약 파란불을 한 4, 5%까지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게 더 매력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으로는.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수익 구간 그냥 빠르게 정리해버리고 이걸 태우시면 되죠. 1차로. 그죠?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예수금이 없다고 한다면은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놉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표면적인 거 말씀드린 거고, 자 만약에 이게 100주다. 그리고 만약에 잠시만요. 이게 100주다. 그러면요. 자 볼게요. 여기 100주 있다. 그러면요. 이 안에서도 또 내가 없는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 새로운 종목이라는 거는 누가 추천을 했을 수도 있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80개에서 100개 그 유망 산업들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을 매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다 하는 것만 딱 봐도 이게 오늘 흐름이 어제 오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대충 머릿속에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저는 계속해서 보거든요. 계속해서 보다가 만약에 제가 보는 기준은 요거 4, 5%씩 떨어뜨리느냐 안 떨어뜨리느냐. 그럼 그걸 포착했다. 요놈 딱 걸렸다. 그러면 여기서 가져올 수 있는 수량만큼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플러스된 종목을. 야 됐어. 그럼 너 일단 50주 일단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이거 새롭게 나 4, 5% 마이너스 세일 구간이니까 요거 들여오자 해서 요렇게 종목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만약에 이렇게 50주를 던져서 내려놓고 이걸 새로 영입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다음날부터 이렇게 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50주에 대한 상승분을 못 챙길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각오는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기본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수익이잖아요. 익절은 뭐 언제나 옳다 이런 말 많잖아요. 그 말이 적용되는 딱 그 사례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만약에 뭐 A라는 요 4번 종목이 계속 보합 수준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유지가 되고 있네. 나 이거 너무 지겹네 하시면요. 한 평단 정도라고 하시면요. 여기에 100주 있으면 요거를 한 50주를 그냥 평단에 정리하시고 요 수량을 채우는 방법도 있어요. 단 요게 더 많이 떨어졌어야 되겠죠. 그날 당일에 보니까 7번이 막 한 5%씩 떨어지고 있네. 근데 요 4번 지긋지긋한 요 종목은 계속 지지부진하게 횡보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요 수량을 떼가지고 여기로 옮겨두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 종목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수량 조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딱 사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수량 조절, 마이너스가 큰 종목, 그 다음에 보합 수준이 유지되는 종목, 그 다음에 상승 국면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을 가지고요. 요 안에서 계속 수량을 한 주를 여기로 넣었다가 다시 요 한 주는 수익 구간이니까 빼서 마이너스로 하나 더 채우고 요거를 좀 수량을 줄여가고 마이너스인 종목은 수량을 늘려가고 하면서
마치 종목은 10개지만 한 종목을 운영하듯이 한 종목을 수량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가져가는 형태로 여러 가지 종목을 운영하는 거. 그게 예수금이 적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게 되시려면 이제 그 강박을 없애셔야 돼요. 수량, 종목 수량에 대한 강박, 그리고 평단에 대한 뭐 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그 기본적으로 기업을 포착하실 수 있는 능력은 좀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조금 더 저게 이거보단 매력적이네라고 하실 수 있을 정도의 판단력은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 판단 기준이 어려우시면요. 그 4, 5% 당일 4, 5% 정도 만약 하락 국면이다. 한 5% 이상 빠진다 그러면요. 일단 이건 테마주 아닙니다. 테마주는 10%도 넘게 빠질 수 있으니까 전 안 한다 했죠. 기본적으로 일반 종목이 5% 이상 빠지면요.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요. 아시겠죠? 오전장에 한 5% 빠진 거 그냥 담아만 놓으면은 그 오후장 넘어가면서 한 2% 정도는 그냥 상승을 그 수익을 주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건 공유는 안 하는데 스케일을 엄청 치고 있거든요. 하루 제가 보통 매매가 요즘에 100회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없죠 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포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요 80에서 100개 관심 종목 가운데서 2% 이상도 빠지는 종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 한 개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공유도 못 드렸던 건데요. 그런 식으로 아무튼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느긋하고 그리고 좀 더 여유롭게 그냥 그 예수금이 아무리 적으셔도 그 안에서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요거 팔고 저거 팔고 요거 팔고, 만약에 계속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그냥 너 안 되겠어, 너 그냥 영원히 안녕, 빨리 다음 산업, 이런 식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거기에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 그러면 당일 상승 테마에 있는 종목들 태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요건 팁은 이젠 다 아시죠? 오늘 같은 경우는 건설하고 유통 잘 갔잖아요. 그죠? 건설, 유통, 의류 쪽 엄청 잘 갔잖아요. 화장품도. 요런 거 당일에 태우시는 거 아닙니다. 요런 거는 무조건 배제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금 운용에서 요 안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무조건 매도 쪽으로 잡으셔야지 신규 매수로 잡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죠? 이거는 지금 순환 매장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좀 빠졌으니까 차라리 요런 거를 좀 파신 만큼 반도체를 들여오시는 게 저는 좀 더 좋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너무 길어졌으니까요. 지금 40분 다 돼가는데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제가 또 중간중간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분할 매수, 그 주식시장 떠나는 그날까지 절대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기본이거든요. 분할 매수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분할 매도도 마찬가지죠. 분할 매도, 좋은 수익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 그 수익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점을 살려가는 그런 투자 형태를 지속해서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응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